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황 대표는 주택 복구비를 9,400만 원까지 높이고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한 공장 단지에서 꿀벌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장을 점령하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꿀벌 배설물 문제를 민원 25에서 알아봤습니다. 군 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문신과 체중 조절 등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병역 면탈 범죄를 막기 위해 홍채 인식기가 도입되는 등 징병검사가 종합검진처럼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영월에 사람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원이 생겼습니다. 영월군은 새로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강원 산불 주택 복구비를 9,40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에서 23일 밝힌 내용인데요. 이와 함께 한전 책임에 따라 정부가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주택복구 지원금을 9,40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불로 파손된 주택 한 채당 지원되는 금액은 정부 지원금 1,300만 원에 복구비 2천만 원, 그리고 국민성금 3천만 원 등 6,300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금과 복구비를 3천만 원 이상 늘리겠다는 겁니다. 1주택당 복구 비용이 지금 실질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9,4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1,3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9,400만 원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이재민들은 현재 법과 제도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 복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민들은 또 중소상공인이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정부와 한전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게 반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달라.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긴급조치로 정부가 소상공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건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산불 피해가 한전 책임으로 사실상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는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예비비 지급 등을 통해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한전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달 만에 두 차례 강원 산불 현장을 방문하면서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주택 복구 지원금이 상향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강원도는 23일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안 관광사업체들에게 특별융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융자금에는 연리 1%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운영자금에는 최대 20억 원 건물 개보수 등 시설자금은 최대 15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신청은 27일부터 강원도 관광협회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농기계 등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업 분야 복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총 복구비가 6억 6천만 원으로 확정됐고 예비비를 편성해 조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정된 농업 분야 복구 계획은 기존 재해와 재난정보 지원 항목이 아닌 농기계 피해 부문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건의에 이번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성들은 만 19세가 되는 해 누구나 병역 판정, 일명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신체의 급수에 따라 현역 복무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병역 면탈 범죄도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종합검진 수준으로 발전하고 홍채 인식까지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성기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갓 스물이 된 청년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병역 판정 검사장은 종합병원을 방불케 합니다. 모든 과정은 전자카드로 본인 확인을 하고 결과는 전산에 자동 기록됩니다. 과거 종이 문진표를 작성한 뒤 검사관이 일일이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검사장 내에는 혈액 검사부터 영상의학까지 다양한 장비가 구비돼 있어 디스크 등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질환이 있을 경우 정밀 진단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변과 혈액 검사를 통한 진단도 1시간 내 결과가 나와 생애 첫 종합검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검사 장비는 종합병원 수준하고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오면 소변하고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지고는 저희 이제 바이러스 계통의 검사, 그러니까 그걸 면역학 검사라고 하는데 에이즈 검사, A형 간염 검사, C형 간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쌍둥이 신분 확인을 위해 홍채 인식기까지 도입됐습니다. 홍채 인식기가 도입되기 전에 쌍둥이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되도록 같은 날 신체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술이 도입돼 재검을 받을 시에도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병역 검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날로 진흥화되고 있는 병역 면탈 범죄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큰 소리를 내는 경음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는 새로운 병역 면탈 방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일부러 몸 전체에 문신을 하거나 갑자기 살을 찌우는 등 고전적인 방식도 계속되며 해마다 병역 면탈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50여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근절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펼치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과 다르게 금년도 병역 판정검사장 환경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병역 의무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검사 잘 받았구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2000년에 출생한 사람과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모두 32만여 명. 기술의 발전만큼 병역 판정 검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야산과 들녘마다 아카시아 나무꽃이 한창 피었는데요. 꿀벌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졌습니다. 그런데 원주의 한 공장 단지에서는 꿀벌 배설물로 인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 25시 벌들의 습격 현장을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카바를 안 씌우면은 한두 시간만 돼도 그 차에 그 벌똥이 다 묻어가지고 그리고 5분 안에 굳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인트도 뭐 벗겨지고 거기 아예 물들어 버려가지고 물을 뿌려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더라고요. 계속. 검은색 고급 승용차 위로 꽃가루와 먼지가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차량 본닛과 유리창 곳곳에는 노란색 이물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공장 일대를 뒤덮은 정체불명의 이물질은 바로 꿀벌의 배설물.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꿀벌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희들 이렇게 도색해 놓으면 그 외에 그 다음날 보면 나중에 하게 주름하게 막 다 묻죠. 그러면 좀 피해가 있으시겠네. 이거 뭐 꽤 도색도 하고 또 도색을 계속 그럼요, 했죠. 벌똥 때문에. 인근의 또 다른 공장입니다. 차량들마다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벌의 배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직원들의 고육지책입니다. 검정색 차량에 마치 물감을 뿌려놓은 듯이 벌 배설물들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 사용하는 이 자재인데요. 이 자재에 묻은 벌 배설물을 닦아내는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생산성도 그만큼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직후는 길을 걷다가도 벌 배설물을 맞을 정도입니다.
벌의 배설물은 약산성인 요산이 주성분이라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차량 표면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기 한참 전부터 이곳에서 양봉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 도리가 없는 상황.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양봉 농가가 수십 년 전에 먼저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 규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차량 피해라도 줄이기 위해 주차장에 가림막을 설치하려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축산가 말고 건축법에 위배되니까 가림막이 건축법에 위배되니까 건축 쪽으로 그러니까 제안서를 넣는 곳이 있더라고요. 시청에 넣었는데 거기서 다시 그걸 축산가로 넘겼어요. 그럼 다시 또 답변이 없다. 그러니까 법안이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양봉 농장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양봉 사업을 펼쳐왔는데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면서 자신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벌통사는 분비물 때문에 그러는데 그 차고지를 같이 짓는 방법을 하든지 방법은 그것뿐이지. 아니 내가 거기 지금 양봉한 지 24년 됐는데 나 지금 공장이 들어온 지가 5년 분이 안 됐는데 나보고 그러면 나 똑같은 어찌 입지 조건에서 나를 이주를 시켜주던가 뭐 하여튼 방법을 해야지. 난 공장을 점령한 꿀벌 배설물, 도시 확장으로 인한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8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툰과 음란물 약 28만여 건을 유포해온 일당 4명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버는 미국에, 사무실은 중국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공유 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공유기가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냥 다시 보여주면 여기다 DB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압수하는 거야. 와이파이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서버를 둔 8개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은 중국에 차려놓고 현지인들을 고용해 웹툰과 음란물 28만여 편을 불법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등 구체적인 범죄 증거를 확보한 뒤 미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중 한 곳은 지난해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폐쇄 이후 월 평균 800만 명이 접속하는 국내 최대 불법 공유 사이트로 급성장했습니다.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변경된 도메인을 회원들에게 알려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사이트를 차단할 때마다 그 유사 도메인으로 바꿔가면서 그 내용을 별도 SNS 계정이나 그런 자체 스마트폰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계속 차단을 피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8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은 12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해당 불법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고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개발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4월 도내 취업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4월 도내 취업자 수는 83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 7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금 근로자 중에는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는 감소했지만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 근로자가 7천 명 증가해 고용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업별로는 공공서비스와 건설업, 숙박 음식점 등이 증가했고 전기와 운수, 금융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등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춘천시 대응 포럼이 23일 개최됐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 대표 등이 참여해 도시 열섬의 원인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에 찬바람을 끌어들여 대기 정체를 조기에 해소하고 미세먼지나 도시 열섬을 완화하는 바람길 조성 등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밖에도 춘천시는 폭염에 대비해 차도에 관을 설치하고 물을 뿌리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가 해양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량 기름 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해양 오염 방제 역량 강화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5월 양양 남해양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기름 저장 용량 300kl 미만의 소규모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경은 지역 내 17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소량 기름 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려동물과 교감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월군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막여우부터 미어캣까지 이색적인 동물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독특하면서도 귀여운 생김새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동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합니다. 동물도 먹이 주고 만져봤어요. 저희 매번 다른 동물원을 찾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너무 시설도 잘 돼 있고 동물들도 애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월 펫힐링 달빛동물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8개 규모의 부지에 실내 체험관과 키즈존, 캠핑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곳에는 동물 400여 마리가 있습니다. 종류도 25종에 달하는데요.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거나 이렇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지역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총 사업비 67억 9,6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이달 초 임시 개장한 이후 벌써 방문객 3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또 소재가 특별한 이 애완동물을 활용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박물관 특구의 새로운 명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군은 달빛동물원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며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달빛동물원. 영월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가 될지 지역에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23일 오후 3시 25분쯤 양양군 현봉면 38선 휴게소 인근에서 투싼 차량이 스포티지와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투싼 운전자 60대 남성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어른 2명과 아이 1명은 별다른 외상 없이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제 기린초등학교 교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스승의 날이던 지난 15일 오후 3시 10분쯤 학교 청소관리사로 근무하는 A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박민영 보건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은 119 신고와 함께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119 구급대와 가까운 곳으로 이송하며 산소 투여와 신체 징후 등을 지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도교육청과 해당 교사는 사고 당시에 A씨의 심장 혈관이 끊어져 조치가 20분 정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했지만 교직원들의 신속한 조치로 무사히 수술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강원랜드 희망재단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망재단은 도내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가운데 취업이 어려운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6월 말까지 선발하며 모집 분야는 동료 지원 5명, 권익 옹호 30명, 지원 인력 1명입니다. 동료 지원관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료 상담과 자조 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취업 의욕을 갖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또 권익 옹호관은 장애인 접근권 캠페인과 장애인 인권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직원 30여 명은 23일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군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고성 토산면 이능리를 방문한 도의회 봉사단은 산불에 탄 폐기물 철거 작업을 펼치며 피해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피해민들을 직접 만나
현재 애로사항과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것 등을 들으며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동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30여 명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경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동대학교 안경광학과 김대종 학과장은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생활 중인 이재민이 산불로 인한 급박한 상황에 미처 안경을 챙기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눈 건강 증진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안경 나눔은 안과 예비검사, 자동 굴절 검사 등으로 눈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진행되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신 설비 안경 조제 실습실에서 제작한 안경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2019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공공근로사업 46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30개 등 총 76개 사업에 167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로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자리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서 사본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꽃길에서 펼쳐지는 가족나들이 행사 우리 동네 소풍 장미꽃길 이야기가 오는 25일 속초초등학교 앞 장미거리에서 열립니다. 속초시 교동주민자치위원회와 교동사회단체가 기획한 장미꽃길 이야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장미 디퓨저와 비누 만들기, 화전 만들기 등 꽃으로 하는 체험거리와 지역 수제품 상인들의 프리마켓이 함께 운영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5월 24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도 저녁 맞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자외선 지수가 무척이나 강하겠고 영동 지역은 또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 13도, 원주 14도, 강릉 22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저녁 낮 최고 기온 폭염특보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춘천과 속초 33도, 원주 32도, 강릉 34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예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영동 지역 토요일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영동 지역도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맞겠고 파도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전국 날씨입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더위의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에 뜨거운 볕까지 내리쬐겠고 더위와 동시에 미세먼지까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7도, 충북과 전남 16도, 경남 18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낮 기온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 모두 높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전남 32도, 충북 33도, 경북 3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맑은 하늘이 되겠고 파도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